잇몸 쪽에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고름 주머니가 볼록 올라왔다 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면 치아 속에서 세균들이 다시 활성화되었다는 뜻이니 지체 말고 치과로 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옛날에 치료받고 쉬었던 치아 주변에 고름이 잡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에 치료했던 치아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다. 이럴 때는 현재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진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선택되는 방법은 아마도 발치일 거라 생각되지만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신경치료에 대한 치료 옵션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신경치료를 2번 하는 방법인데 환자분께서 신경치료를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해당 진료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2번째 하는 신경치료는 더욱더 어렵고 아플 수 있고 더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포기하고 발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지만 발치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신경치료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재신경치료라는 것을 해야 하는지, 우리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쉽게 최신 치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경이라고 부르는 치수 조직은 빨대나 파이프처럼 일자로 쭉 뻗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나 복잡한 지하 미로처럼 생겼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치과 보존학 논문들을 보면 우리 치아, 특히 한국인들에게 많은 어금니 구조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겨우 보일 정도로 미세한 장가지들이 수없이 뻗어 있고 심지어 알파벳 C자 모양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보고됩니다. 첫 신경치료 때 치과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큰 길에 있는 세균을 청소하고 밀봉하지만 이 미세한 장가지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극소수의 세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신경치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약을 세게 써서 다 죽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디펄핀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약이 존재하고 한때는 유행처럼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이 워낙 독성이 심하다 보니 잇몸뼈가 괴사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금지당한 약물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독한 약을 쓸 수는 없고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안 주면서 세균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아 내에 있는 모든 세균을 없애는 과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신경치료 할 때는 세균 활성이 없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근간을 막고 신경치료를 완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처 제거되지 못한 잔가지들, 부근관에서 세균 활성이 생기고 다시 염증을 일으키고 뿌리 끝에 고름 주머니를 만들게 됩니다. 치료를 잘 끝냈더라도 씌워놓은 크라운에 구멍이 나거나 틈이 생기면 그곳으로 침과 세균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신경치료 중간에 바쁘다고 치과에 안 오시거나 크라운 씌우시는 걸 미루시면 임시로 막아둔 재료가 깨지면서 다시 감염됩니다. 그래서 보통 치과에서도 크라운을 하고 나면 10년, 20년이 지나면 크라운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게 됩니다. 간혹 신경치료 후에는 크라운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치부인데도 크라운을 안 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씹는 과정에서 단단하게 막아놨던 재료가 깨져서 틈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고 이는 추가로 치아가 깨지거나 이렇게 재신경치료를 해야 될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수분과 영양 공급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마른 장작처럼 푸석푸석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딱딱한 걸 씹다가 치아 뿌리에 미세하게 금이 가거나 쪼개지면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경치료 직후 며칠 동안 씹을 때 뻐근한 느낌은 정상적인 치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꽤 지난 뒤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4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가장 흔한 증상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음식을 씹을 때만 찌릿찌릿하게 아프다입니다. 2번째로는 양쪽이 아니라 치료받은 그 치아 쪽만 계속 뻐근하게 아프다이고, 3번째로는 뜨거운 물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유독 심하게 그리고 오래 아프다. 4번째로는 잇몸 쪽에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고름주머니가 볼록 올라왔다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면 치아 속에서 세균들이 다시 활성화되었다는 뜻이니 지체 말고 치과로 오셔야 합니다. 신경치료는 통증을 없애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빈 껍데기 치아를 단단한 재료로 덮어서 보호해주는 것까지가 하나의 완벽한 세트입니다. 이제는 안 아프니까 씌우는 건 나중에 할게요 하고 미루시는 순간 치아는 쪼개지고 세균은 다시 들어갑니다. 또한 오징어, 깍두기, 얼음과 같은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즐기시거나 밤에 이를 가는 습관이 있다면 치아가 깨질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크라운을 하고 난 다음에는 씌운 것과 원래 치아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칫솔질 및 위생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크라운 밑으로 충치가 생기기도 하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로 치주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2번 하게 되는 것은 환자분들이 양치질을 잘 못해서도, 이전 치과의사가 치료를 대충 해서도 아닙니다. 워낙 변수가 많고 복잡한 치아의 구조적 특성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신경치료는 치과의사에게도 환자분에게도 험난한 여정이고 성공률도 첫 치료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로 가기 전에 내 진짜 치아를 살려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공치아도 내가 가지고 있던 자연 치아만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가 요즘 들어서 씹을 때 시큰거리거나 잇몸이 붓는다면 진통제로 버티지 마시고 하루빨리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일수록 살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신경치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